저한테는 한없이 아기 같아 보여서 집에서는 늘 제가 다 해줘 버릇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서툴고 느리니 절로 손이 가더라고요. 선생님께 밥 먹여달라고 하거나 뒤처리를 부탁드릴 수는 없잖아요. 혼자서도 뭐든 척척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국제행동 분석 전문가 김혜영 ABA 연구소 김혜영 소장입니다. 아이들이 멋지게 독립할 그날을 준비하는 자조기술의 모든 것에 대해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조기술이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숟가락질, 젓가락질과 같은 식사 관련 기술들, 대소변 처리하기, 화장지나 물티슈 사용과 같은 위생 관련 기술, 옷 입고 벗기, 머리 빗기, 로션 바르기와 같은 몸 단장하는 기술도 자조기술의 예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운동, 감각, 인지, 언어 등 여러 기능을 통합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조기술이 중요하다고 그러던데 왜죠?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보통 부모님들은 아이가 발달 수준에 맞게 발달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는데요. 발달 체크리스트는 보통 사회성, 자조행동, 대소근육운동, 언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매일 반복되는 기술이 자조기술이에요. 이 부분을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신경 써 주셔야 해요. 생활 속에서 매일 스스로 해 나가야 할 일들을 잘 배워 놓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행동이 늘어가고 성취감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독립적인 일상생활 습관을 잘 형성해 나갈 수 있어요. 학교에 들어가면 학습이 중요할 것 같은데 자조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할까요? 학령기에 들어서면 보통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방과 후 생활을 잘 보낼 수 있을까? 학습은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또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12년 후 맞이하게 되는 자립생활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의 발달하는 기본적인 자조기술이 성인기 자립기술과 연동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단순한 옷 입기는 때와 장소에 맞는 옷을 바꿔 입는 몸단장 기술들로 발전하게 되고, 스스로 식사하기 기술은 식당에서 식사 주문 후 먹기 기술로 발전하는 거죠. 자조기술의 기본이 탄탄해야 자립기술로 발전할 수 있어요. 자립기술은 졸업할 때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 다니는 12년 동안에 학교에서도 꾸준히 연습하고 자극을 받아야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어렸을 때는 자조기술 형성 자체에 집중했다면 학령기에는 자립을 목표로 자조기술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지 고민하고 노력해야 해요. 늘 아기 같아서 제가 모든 걸 해주다 보니 애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아요. 집에서 어떻게 해주어야 할까요? 혼자서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밥을 먹고. 혼자서라는 건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물론 모든 상황이 부모님 마음에 만족스러울 수 없을 거예요. 혼자서 옷을 입었으면 좋겠는데 옷을 뒤집어 입고, 혼자서 신발을 신었으면 좋겠는데 왼발 오른발을 바꿔 신고, 혼자서 먹었으면 좋겠는데 식탁은 어지럽혀져 있고. 이러다 보면 부모님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싶은 마음에 자꾸만 도와주게 되죠. 그렇게 계속 도움을 주다 보면 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게 돼요.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방해하는 셈이 되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엄마가 해주겠지라면서 의존하는 습관이 생길 수 있어요. 부모님께서 기다려주고 조금은 어설프더라도 혼자서 완수할 수 있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면 아이가 자신감 있게 자조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을 거예요. 자조기술을 가르칠 때 무엇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자조기술, 자립기술을 가르치는 데 활용되는 ABA 기술들이 있는데요. 학령기에도 가정에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연습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아요. 우선 아이가 혼자서 해낼 수 있도록 환경을 쉽게 만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자녀가 운동화 끈을 묶는 것을 어려워한다면 쉽게 신을 수 있는
벨크로 운동화로 바꿔주는 거예요. 서서 신발을 신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면 현관에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마련해 주는 거죠. 누군가가 도움을 주어야 했는데 환경이 바뀜으로써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니까 자녀들은 혼자 해내고 싶다. 이런 동기를 갖게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떤 순서로 가르칠 것인가, 과제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도움을 어떻게 주고 어떻게 서서히 줄여나갈 것인가와 관련된 전략을 세우면 될 것 같아요. 바지 입기를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일단 환경 조성부터 하자면 처음엔 고무줄 달린 운동복으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는 전략을 세워야겠죠. 어떤 순서로 가르칠까요? 말씀드렸듯이 혼자서 완수했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게 중요하니까 바지 입기의 마지막 단계를 자녀가 하게 해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어떻게 바지 입기를 단계별로 나누어 가르칠까요? 과제를 나눌 때 크게는 첫 번째, 바지 앞뒤를 구분한다. 두 번째, 바지를 양손으로 잡고 한 발을 넣는다. 세 번째, 나머지 발을 넣는다. 네 번째, 바지를 올린다. 이렇게 4단계로도 나눌 수 있지만 더 세분화해서 첫 번째, 바지 앞뒤를 구분한다. 두 번째, 바지를 발 앞에 놓는다. 세 번째, 바지를 양손으로 들어올려 한 발을 넣는다. 네 번째, 나머지 발을 다른 쪽에 넣는다. 다섯 번째, 양손으로 바지를 무릎 쪽까지 올린다. 여섯 번째, 바지를 허벅지까지 올린다. 일곱 번째, 바지 앞을 올린다. 여덟 번째, 바지 뒤를 올린다. 이렇게 8개의 단계로도 나눌 수 있어요. 정해진 규칙은 없고 자녀의 신체적, 감각적 또는 운동기술 수준을 고려해서 개인에 맞게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과제를 나눈 후에는 어떻게 도움을 줄지, 어떻게 서서히 도움을 줄여나갈지 결정해요. 만약 순서를 혼란스러워한다면 바지 입는 그림이나 사진을 순서대로 보면서 할 수 있게 하는 시각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엄마가 먼저 바지를 입는 시범을 보이는 것도 가능해요. 물론 신체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도 필요한데 함께 손을 잡고 도와주다가 손목을 잡고 도와주다가 팔을 잡고 도와주는 등으로 조금씩 도움을 줄여나가고 스스로 할 때 칭찬을 해준다면 어느새 아이는 스스로 바지를 입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과제를 나누는 게 복잡한 것 같은데 양치질로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과제를 분석할 때 직접 양치질을 하면서 순서를 적어보는 것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선 양치 도구를 준비하고 첫 번째 치약 뚜껑을 열다. 두 번째 치약을 한 손으로 잡는다. 세 번째 나머지 한 손으로 칫솔을 잡는다. 네 번째 칫솔에 치약을 바른다. 다섯 번째 칫솔로 좌우 안쪽 치아를 10번 문지른다. 여섯 번째 칫솔로 앞니를 위아래 10번 문지른다. 일곱 번째 양치컵에 물을 따른다. 여덟 번째 입에 물을 머금고 가글 한 후 뱉는다. 아홉 번째 앞의 방법으로 4번 헹군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혹시 치약 뚜껑을 여는 것을 어려워한다면 펌핑 치약이나 자동 치약 디스펜서를 놓는 식으로 환경을 바꿔 과제를 쉽게 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순서를 어려워한다면 거울에 순서 그림을 붙여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10번 문지르는 게 어렵다면 부모님이 함께 손을 잡고 10번을 같이 세주는 신체적 도움을 주다가 점차 말로만 지시하는 언어적 도움으로 바꾸면서 도움을 줄여가는 거예요. 양치질을 다 한 후에 칭찬도 잊지 않고 해주면 자녀 또한 스스로 해낸 즐거움을 느끼게 될 거예요. 학교 생활 중에 아이에게 필요한 자조기술에는 뭐가 있나요? 학교에서 필요한 기술에는 기본 생활 기술, 학업 수행 기술, 규칙 수행 기술,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 등이 있어요. 그중 기본 생활 기술인 자조 기술이 집과 학교 간 약간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큰 줄기는 같아요. 예를 들어 식사 관련 기술들인 숟가락질, 젓가락질과 같은 식사 도구 사용하기는 공통적이겠지만 집에서는 밥그릇을 쓰고 학교에서는 식판을 사용하는 것이 다르겠지요. 배변 처리와 같은 위생 관련 기술 또한 집에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과 학교에서 화장실 사용하는 것이 다를 수 있겠죠. 몸단장 기술인 옷 입기, 신발 신기와 같은 것 또한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아이가 수행하는 방식이
다 다룰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큰 맥락은 유사하죠. 그래서 학교와 집이 자조기술과 관련해서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학교 생활의 자조기술을 함께 연습해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우선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식사도구를 사용하는 연습이 필요하지만 자녀가 신체적, 운동적 기술이 부족하다면 개인용 교정젓가락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또 식판을 이동하는 것이나 먹은 그릇을 싱크대에 가져가는 것, 옷 입고 벗어 정리하기, 신발 갈아 신기 등과 같은 기술, 배변 처리와 같은 위생훈련 또한 장소는 다르지만 집과 학교에서 수행하는 것이 다르지 않은 기술이에요. 그런데 깨끗하고 완벽하게 처리하고 수행하지 못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계속 도움을 주다 보면 학교에서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고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스스로 밥 먹기, 옷 입기, 양치하기 등과 같은 기본 습관들을 꾸준히 연습시키는 게 필요해요. 화장실 뒤처리가 문제예요. 매번 화장실에 쫓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알려줘야 할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화장실 혼자 가기를 연습시켜 주세요. 두 번째, 스스로 용변 처리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세요.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전 과정의 과제 순서를 나누어 볼게요. 첫 번째, 화장실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다. 두 번째, 화장실 문을 연다. 세 번째, 화장실 문을 닫는다. 네 번째, 바지를 내리고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다. 다섯 번째,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본다. 여섯 번째, 휴지를 사용하여 용변 부위를 닦는다. 일곱 번째, 일어나 옷을 입는다. 여덟 번째, 변기 뚜껑을 닫은 후 물을 내린다. 아홉 번째,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다. 열 번째, 화장실을 나온다. 집이라면 화장실 불을 켜고 끄는 과정이 더 들어가겠죠. 순서를 나누는 것은 직접 해보면서 적는 것이 가장 쉬워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어떤 부분이 자녀를 힘들게 하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개인 위생 기술은 소근육 운동 발달 수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화장지를 얼마나 사용해야 하는지가 어렵다면 화장지를 5칸 떼는 행동을 계속 연습시키는 것도 방법이에요. 소근육 운동 발달 수준이 낮다면 비데 물티슈를 사용하는 것을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조기술들을 가르치는 게 어렵다면 도구를 사용해 편리하게 바꾸어주는 것도 필요해요. 자조기술과 자립기술은 뭐가 다르죠? 모든 일상생활 기술들이 자조기술이자 자립기술이 될 수 있어요. 물이 먹고 싶을 때 컵을 꺼내서 정수기를 사용하여 물을 마실 수 있고, 옷을 입고 벗고 정리하는 것이 빨래개기와 연계될 수도 있고, 방을 정리하면서 쓰레기통을 정리할 수도 있고, 집안일로는 엄마를 도와 분리수거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자조기술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혼자 살아갈 때 필요한 자립기술이 될 수 있을 것들이에요. 빨래개기는 아이한테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빨래개기가 하나의 작업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수건, 양말, 티셔츠, 바지 등 여러 종류의 옷을 개는 다양한 동작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처음에는 개기 쉬운 수건 개기부터 시작하고 점차 늘려가는 게 좋아요. 우선 자녀가 수건 개기 편하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여러 번 시도하여 익숙해질 때까지는 부모님이 옆에서 빨래 개는 방법을 보여주거나 신체적 도움을 주세요. 처음에는 한두 장에서 시작하고 점차 수건 개수를 늘려가면서 스스로 혼자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어느새 아이는 수건 개기를 완수하게 될 거예요. 물론 이 과정에서 칭찬도 아끼지 말아야겠죠? 그 다음에 짝을 맞출 줄 아는 자녀라면 양말 개기에 도전하면 좋아요. 똑같은 양말을 찾아 짝을 맞추고 방향을 일정하게 맞춰 접는 방법으로 양말 개기를 시도하면서 점차 빨래 종류를 늘려가다 보면 빨래 개기 전체가 완성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처음에는 성공 기준을 낮게 잡아 자녀가 성공의 기쁨을 느끼고 계속 시도할 동기를 받게 하는 것이에요. 물론 하루아침에 빨래 개기가 완성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빨래 개기는 매일 연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자립기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요. 매일 할 수 있는 것을 쪼개서 목록을 작성해보고 그것들을 어떤 순서로 가르칠까,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줄여볼까를 고민하면 아마 집에서 가르칠 많은 자립기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조기술을 나중에 자립기술과 연계시켜 나갈 때 기억해야 할 것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조기술은 학령기에도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어릴 적에 잘 못하던 기술들도 많이 익힐 수 있을 거예요. 12년이나 되는 학교 생활 기간 동안 우리 자녀들을 가장 잘 안다고 할 수 있는 특수교육 전공자분들,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계속 발달할 기회를 갖는 소중한 시간인 거죠. 부모님들께서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많은 자조기술들을 발달시킬 수 있다면 성인기 자립할 기반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